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 부동산 소식을 주부 소식이라고 하는 네 글자 사자성어로 약해서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부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간에 발표된 신문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부 소식을, 주간 부동산 소식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날, 지난 3월 17일 월요일날 발표된 내용은 조선일보는 8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 서울지역이죠. 서울지역 평균 매매가가 14억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고요. 중앙일보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이커머스,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이런 그 이커머스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장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화했고요. 동아일보하고 매일경제는 역시 이제 서울 국민평형 14억 돌파했다는 내용이고요. 매일경제는 더 좋은, 더 높은 한강뷰, 한강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1년 새 50%나 올라갔다고 해요. 한국경제는 인덕션을 갖춘 사무실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세무서의 입장을 기사화했고요. 부동산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 경비나 취득가액을 높여서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도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화요일날 조선중앙일보는 서울시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1800%로 허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도피 제한도 없애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뉴스라고,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서울 지역에서 현재 용적률은 너무 약하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그 국힘의 권성동 당대표의 얘기를 잠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을 할 경우에는 중과세 폐지하겠다. 야당이 동의하는 전제죠. 매일경제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은 이제 75%에서 70%로 완화를 했는데, 재개발은 그냥 75%로 가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실률이 제로인 도쿄 맨션으로 임장을 가는 국내의 큰 손들이 최근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변화,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래서 전체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자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일보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말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이에 따라서 전세를 낀 매입은 이제 불가능하다.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동아일보를 보시게 되면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물량 감소, 이렇게 해서 빨간불이 켜진 부동산 시장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경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요. 방금 두 번째로 이제 매경에서도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3주택자 이제 세부담을 줄여서 지방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고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는 게 한경뉴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상위 5곳이 이 그래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 전남, 부산, 경북, 경남. 대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날 조선일보는 상승세, 아파트 상승세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로 마용성 노도강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규제를 풀다 다시 재지정함으로 인해서 날벼락이 떨어진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포 한남 첫 지정, 과열이 계속될 때는 마포 성동 강동으로도 확대하겠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고요. 한경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부동산 거래는 감소했는데 아파트만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 됐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 그림을 좀 보시면은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재지정한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사를 좀 보시면 조금 우측에 오른쪽에 그 이미지 좀 보시면 초급매 상담 환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 여기 아마 잠실 쪽인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마포 성동구도 추가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 됐고요. 중앙일보는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호가가 33억에서 30억으로 하락했다. 잠실 엘리트 호가 3억 빠졌다. 한국경제는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지정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날 기사를 좀 보시면 조선일보는 역시 우리 유주택자 강남 3구 용산구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축은행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이 8%를 넘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순손실액은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 전월 대비 15% 증가. 아마 풍선 효과와 관련된 내용 기사인 것 같고요. 전세시장 안정화 조짐,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매경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시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마용성 지역인 것 같고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성수동의 동아파트도 95제곱미터가 이전 최고가보다 1억 5천만 원이 상승한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일부 지역의 불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파구, 삼전동, 석촌동, 마천동에서는 10억 미만 아파트가 많지만 일괄 규제로 인해 거래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만이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고요. 종부세 대상 1주택자도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사항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3주차 총 정리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강남 3구는 이제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 같아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그럼 투자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 역시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세 군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세분해서 이유, 유형, 기대 수익 이런 내용으로 좀 세분화시켜 봤는데, 용산구를 제가 이제 유망지역으로 추천한 이유는 국제업무지구 개발되고 미군 기지가 공원화되고 한강변 고급 아파트가 증가할 거라는 것을 근거로 제가 유망지역으로 추천을 했고요. 유형은 재개발지역, 한강뷰 아파트, 오피스텔 투자가 유망하다. 또 기대 수익으로는 장기적
시세 상승이나 간접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산구를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 마포구인데 스타트업 증가, 젊은층 인구 유입, 홍대 상암, DMC 개발 이런 것들 이유를 들 수 있겠고요. 형태 유형은 소형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게스트하우스, 공유 오피스, 코리빙 이런 것들이 유망할 것 같고요. 기대 수익으로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동구는 추천한 이유가 성수동 재개발, 한강변 입지, 대기업 본사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했고요. 유형 형태로는 고급 주거단지 상업시설 재건축 아파트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대 수익으로는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죠.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망 지역으로 추천을 해 봤습니다. 자, 3주차 주부 소식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4주차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